첫 번째 뉴스 달려보죠. 잡았다 요놈. 아,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새벽 3시 인적 드문 어느 주택가. 저 남성 막 차들을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차량 뒷문 열고 플래시로 지금 막 안을 막 뒤적뒤적하죠. 바로 문 열린 차만 탈탈 털어대는 차량 터리범. 이후 저렇게 유유히 걸어 나와서 주변을 또 쓱 둘러보더니 그대로 도주했지만 잡혔으니까 제목이 잡았다 요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CCTV가 잘 찍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처럼 저 사람만 계속 찍어주고 있는데 주인공이야 아주 그냥. 왜 저러지 하면 CCTV 통합 운영센터에서 이 사람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설날 20일 날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어슬렁거리면서 이상한 모습을 계속하니까 CCTV 운영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얘기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이 절도범을 검거하게 된 건데 절도를 한 건데 절도 방식은 어쩌면 좀 단순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 차는 열렸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만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려 있으면 문을 열어서 물건들을 훔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도가 됐는데 운영센터에서 이걸 발견하고 경찰에 알림으로써 결국은 검거가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잊지 않고 뿅. 문 잠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검정색으로 완전 무장. 오토바이에서 내려서요. 잠시 후 은행 입장. 자, 갑자기 흉기 꺼내 들면서 야, 꼼짝마! 직원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면서 대피하는 사이에 자, 금고 돈을 쓱싹 하고 지금 담고 있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자, 어떻게 오토바이 붙잡았어. 한 번 더. 또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어이구 박았어. 아이고, 자, 이어서 시민과 직원들 달려와서 잡았다 요놈. 자, 아이고 참 다행이긴 한데 말이죠. 자, 강도 어설퍼 뭔가. 네, 어설픕니다. 어제 오전 다행이긴 9시 하지만. 30분쯤인데요. 충남 공주시 한 은행에 저 40대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로 직원을 위협을 했는데 이 강도는 창구와 서랍에 있던 현금 3,700만 원을 가방에 넣고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계장이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타고 있던 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고요. 이에 강도가 다시 오토바이를 세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계장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뒤에 이번에는 은행 점장이 이 강도에게 뭘로 내리쳤어요 지금. 돈 가방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강도가 이 돈 가방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강도를 체포를 했는데요. 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도박 빚이 2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이 한산한때를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역대급 주차장 진상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일어난 돌발 행동, 당시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저 남성 말이죠. 보닛 위를 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블랙박스 차량에 차주하고 주차 문제로 한 차례 실랑이가 있었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 블랙박스 차량 차주도 저 사람이 이 운전하는 차 옆에 이 주차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공간이 없어서 차를 그 옆에 세우긴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벽쪽에 딱 붙여서 주사선도 어기지 않고 지금 보시죠. 저 오른쪽이 지금 문제의 지금 블랙박스 차량입니다. 벽 쪽이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선도 넘질 않았고. 아니, 저 정도면 양호하구만. 네, 뭐 옆에 공간도 충분한데 저렇게 주차를 했다라고 아니, 새벽에. 오히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나오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랑이를. 아이고야. 그런데 저걸 전화를 걸어서 보신 것처럼 본네트를 쾅쾅 발길질하고 폭언을 하고 사라진 건데요. 저게 뭐 수리비만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해자는 경찰에 처음에는 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다시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명백한 재물손괴죄고 차량 파손된 부분도 물어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가시죠. 자, 새벽 5시 어느 주차장 저 남자 아우 차량에 다가가더니 뭔가 부비부비하죠. 자, 부비부비. 뭐야? 혹시 성도착증 환자 아니면 가려워서 알고 봤더니 고의적으로 차량을 저렇게 긁어댄 겁니다. 교수님, 차량 스크래치 내놓는 사람들 저희가 그동안 CCTV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렇게 춤추듯 부비부비하는 자는 또 처음입니다. 저거는 이제 이 못을 이용해서 저 차를 갖다 고의적으로 긁었는데요. 그 긁는 모습이 아마 CCTV 같은 데 찍히는 것을 본인이 몸으로 좀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몸의 체중을 이용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손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 차주가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 CCTV 이후에 행적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현재 지금 사건이 종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아니 저게 명백히 재물 손괴인데 만약에 이게 다른 좀 더 심한 사건 같으면은 저거 추적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한 관계 고의성으로 보이는데 아하. 누군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걸 그냥 놔두면 앞으로 또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런 것까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데서 경찰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구급차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자, 폭설이 내리던 제주도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일 영상 보시죠. 자, 깜깜한 제주도의 밤입니다. 눈발을 뚫고 나가는 구급차. 나올 것 같아 하는 산모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야간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고고싱. 자, 그런데 갑자기 진통을 막 호소하는데 병원은 아직도 한참 남았어. 자, 응급 분만 준비. 잠시 후 구급차 안에서 퍼지는 나왔습니다. 이 기자. 자,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도 그렇고 분만 준비하는 구급 대원들도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했군요. 네, 다행히도 구급차 내부에 분만 처치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3시쯤이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임박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었거든요. 이 산간부터 해안까지 눈으로 뒤덮일 정도였고 결항도 많이 됐었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산모의 집 근처에 야간 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이 산모 태운 구급차가 폭설을 뚫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제주도의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송 중에 이 산모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구급차 안에 응급 및 분만 처치 도구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이 산모를 안정시키면서 응급 분만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응급 분만을 도운 건 7년차 고태준 소방교 그리고 20여 년 경력의 강동수 소방이라고 합니다. 이 분만 시에 탯줄을 자를 수 있는 특별 구급대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침착한 대응으로 이 산모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안에 도구는 있고 탯줄을 자른 건 또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별 구급대원이고 한 분은 무려 20년 경력이기 때문에 글쎄요, 전에도 아마 분만 경험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출산을 한 거죠. 그렇군요. 아우, 막 웃고 있어요, 저 친구.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입주민이 협박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공고문입니다. 저 차량 바로 아파트 주차 위반을 한 건데, 자, 주차 위반 스티커 저렇게 딱 붙였더니 되래. 스티커 완전 안 떨어져. 이거 제거 비용 수백만 원 니들이 내놔. 안 주면 그 제거 비용 안 주면 아파트 출입구 막는다, 으름장을 놓는다는 겁니다. 진짜 해도 너무해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곳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뭔가 좀 지금도 보면은 주차 공간 같지 않죠. 통로 쪽에 지금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 그런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주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유리창에 붙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거 제거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거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이 내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몰고 와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입주자 대표에서는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 우린 계속해서 주차 단속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이게 아파트 내부 규정대로 이 집행을 한 거라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네, 만약에 아파트가 규약을 해가지고 규정해서 뭐 금년 아파트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거는 좀 어렵겠죠. 만약에
주차가 좀 이상하면 부숴버리겠다. 이런 어떤 과도한 어떤 규약을 만들어도 문제가 있지만 스티커를 부착한다. 뭐 그러면 사실은 많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수백만 원 비용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몇천 원이면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송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스티커 붙였다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입구를 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사람 교통방해죄고 업무방해죄로 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런. 본인이 지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다 있어. 네. 거기 가면 그 뛰는 거 다 팝니다. 따뜻한 물로 예. 하면 다 해요. 뭐 제가 해드릴까요? 뭐. 경험이 해줄 좀 생각은 있으신가 없으면 보죠? 저도 그런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따뜻한 물로 살살 밀면 그 미는 게 있거든요. 그거 됩니다. 그 5천 원, 뭐 10,000원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변기 뚜껑이 거슬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변기 뚜껑 때문에 남편이랑 다퉜다는 아내 사연인데요. 이 둘은 얼마 전까지 시가에 살다가 분가를 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분가를 하면서 이 남편 행동이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남편이 소변을 보고 변기 뚜껑을 안 덮고 연 채로 그대로 물을 내리는 겁니다. 이 아내는 평소에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 외 용변 후에 변기 뚜껑을 안 덮고 물을 내리면 그 사방에 소변이 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계속했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짜증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재현을 해보면 자, 그렇다면 남편 역할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리고 아내 역할은 우리 이자연 기자. 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투샷 됐죠? 우리 박 변호사님 벌써 표정 연기, 얼굴에 힘주기 시작했어. 발동 걸고 있어. 야, 시작. 자, 시작. 아니 오빠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아니 변기 뚜껑이 그 뭐가 문제인데 좀 한마디만 하라고. 말이 그렇게 많나? 아니 소변 튄 칫솔로 양치하면 개운해? 그리고 내가 앉아서 볼일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볼일 보고 나서 물티슈로 한번 닦으라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할 일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사방으로 튄다. 이게 사방으로 튀나? 네 침 봐라. 네 침이 사방으로 튄다. 니도 마스크 입 가리고 해라. 말 입 가리고 해라. 너무 싸라고. 너무 싸라고.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이자연 예, 기자가. 네, 이렇게 어. 의견이 서로 또 있어요, 뭐? 아니요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고민이라고? 그런 알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변기 수압 그거 얼마나 센지 몰라서 그래. 그 물 내려갈 때마다 빗말 얼마나 튀는지 한번 특수 카메라로 찍어볼까? 이거 들어 동그라미. 이런.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깨끗하셔. 그게 걱정이면 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왜 드시는데 침 튀기니까 너 고개 돌리고 얘기해. X. 교수님. 야, 알겠습니다. 일단 이 박 변호사님부터. 뭐 저도 뭐 비슷한 경험들이 이제 신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뭐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또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연기를 하긴 했지만 이 아내 말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 변호사님도요. 이게 모르면 모를까 알면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요즘 다 아파트처럼 실내에서 화장실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연자의 남편분은 용변도 앉아서 보는 것부터 또 같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저는 교수님도 이거 동그라미실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OX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설명을 붙이게 된다면 아마 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두 부부 사이에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게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뭐 한 20, 30년을 따로 살다가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전혀 변기를 닫고 이렇게 물 내리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것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전파가 됐죠. 그래서 그거 변기를 뚜껑을 열어놓고 하게 된다면 코로나까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남자분들 중에서 소변 보는 문제라든가 뚜껑을 닫지 않고 물 내리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글쎄 아내 주장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쉽게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둘이가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 혼자 X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네, 근데 일단 MJBI 2016님은 박 변호사님 출연료 2배로 주셔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진금숙님은 변기 뚜껑 닫는 게 뭐가 힘든 걸까요? 라고 하셨고, 아기천사님, 우리 남편도 그래요. 포기하고 사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라샤님은 그냥 냅둬라. 스트레스다. 푼푼님은 청소하기 좋게 그냥 앉아서 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